못 찾겠대요? 그럼 할 수 없지. 이걸로 써줘. 뭐. 남들이 쓰던 것들이었어.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전체 헌법 중에서 헌법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을 보통 헌법 총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를 기본권, 세 번째 부분을 통치구조,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총론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우리 앞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는 헌법의 의 정도, 그리고 헌법의 개정 정도만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헌법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기본적인 가치, 이념, 원리 등을 이렇게 의미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치 혹은 이념 등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헌법의 기본적인 제도, 지난 시간에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권 부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중에서 기본권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총론은 모든 기본권의 공통적인 것을 앞당겨서 논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맨 처음에 기본권의 의 혹은 개념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을 누가 향유하느냐, 기본권 주체 부분. 그래, 앞 시간에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해서 자연인 그리고 법인 나뉘어지고, 자연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국민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었고, 그래서 학설은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관점이었다. 다만 외국인이다 보니 자국민과 똑같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면은 이것은 외국인도 당연히 향유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였고, 또 하나 만약에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면 상호주의, 그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만큼 우리도 당의 국민을 우리나라에서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법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인은 공법인이 아니라, 공법인은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넣으시면 원칙은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이 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인정이 된다. 앞 시간에 지나가면서 판례로서 구경했던 것 중에서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구경을 했었습니다. 법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인 세비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대립이 있고, 판례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긍정을 하고 있다. 다만 긍정을 하고 있더라도 자연인과 똑같이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마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국민과 똑같이 인정할 수 없듯이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자연인만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을 하지만 당의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이때 성질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경우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의 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라면, 예를 들어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은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권리라면은 인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성질상 제한 이외에 법인의 목적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인의 목적이나 활동, 앞 시간에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단체나 아니면 회사나 학교 법인 등이 동일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이 기본권의 효력이었었고,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된 얘기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기본권이 원래
국가를 상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 그런데 기본권이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서도 침해되더라. 그 다른 누군가를 확인해 봤더니 사인이더라.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개념 정도만, 이거는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 복수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을 하는 경우이고, 이 기본권 충돌은 기본권 주체 자체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똑같이 예를 들면 재산권, 재산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재산권과 환경권 이렇게 충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기본권 제한이었었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개별 기본권의 논의나 아니면 헌법재판과 관련된 논의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기본권 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제한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걸 얘기를 하려면 헌법재판론이나 아니면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필요한 최소한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권의 이름으로, 개별 기본권의 이름으로 보호되는 일정한 영역 혹은 기본권의 내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기본권을 축소시키는 것도 역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린 헌법 유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헌법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헌법에서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만 헌법에 두는 경우, 이걸 헌법이 직접 제한하지 않고 법률에다가 기본권 제한을 맡긴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법률 유보라고 한다. 그렇게 용어를 보았을 때 했습니다. 이 법률 유보에 관해서 우리 현행 헌법 37조 2항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37조 2항은 모든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 유보 중에서도 일반적 법률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를 들면 헌법 개별 규정에서 신체의 자유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헌법에서 직접 두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개별 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 법률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 법률 유보 37조 2항이 가장 많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역입니다. 37조 2항의 내용은 다시 나누어 내면 몇 가지 영역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부분이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했듯이 모든 기본권,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헌법 37조 2항 자체에서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기관 중 어떤 국가기관의 작용, 입법부의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라.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법률일 것인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로서라는 얘기가 법률의 형식에 의한 것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치주의 할 때 보셨듯이 명령 등에 위임을 해서 가능하다. 다만 이 명령은 포괄 위임을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포괄임을 해서는 안 된다.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